안녕하세요. 냥이의 언어의 호기심 해결사 하루입니다. 고양이들의 알 수 없는 행동들 가끔 당황스럽죠?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물건을 툭툭 떨어뜨리고 새벽에 우다다를 하는 등 우리는 그냥 고양이의 독특한 성격이려니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고양이의 행동을 연구한 끝에 이 모든 행동 뒤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하는 가장 흔하고도 이상한 행동 10효까지와 그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고양이들의 은밀한 언어를 해독하러 가볼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고양이는 왜 당신에게 꾹꾹이를 할까요? 마치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양발로 꾹꾹 누르는 이 행동 말이죠. 이 의식은 어릴 적 어미 고양이의 젖을 돌게 하기 위해 배를 누르던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죠. 다 큰 고양이가 꾹꾹이를 한다는 건 지금 당장 완벽하게 행복하고 안전하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때 고양이의 뇌에서는 엔돌핀이 뿜어져 나옵니다. 무의식적으로 발톱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절대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엄마처럼 생각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이니 이 사랑 고백을 방해하지 마세요. 발톱이 아프다면 담요를 슬쩍 깔아주는 센스. 두 번째, 고양이는 왜 쥐나 새 같은 사냥감을 물어올까요? 끔찍하시겠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당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사냥도 못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재능 없는 덩치 큰 고양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눈물겹죠? 당신이 사냥하는 꼴을 본 적이 없으니 직접 사냥 훈련을 시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처음엔 죽은 사냥감을 가져와 초급반 수업을 시작하죠. 나중에는 직접 숨통을 끊어보라며 반쯤 살아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때 기겁하고 소리를 지르며 선물을 내다버린다면 고양이는 당신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야생에서 어미가 새끼를 가르치는 방식과 똑같거든요. 이건 당신을 놀래키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보살핌의 표현입니다. 부드럽게 칭찬해주고 고양이가 안 볼 때 몰래 치워주세요. 세 번째, 왜 책상 위 물건을 바닥으로 툭툭 쳐서 떨어뜨릴까요? 복수심이나 장난기가 아닙니다. 진지한 물리학 실험 중이거든요. 고양이는 중력, 추락, 궤적, 물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앞바른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죠. 야생에서는 사냥감이 죽었는지 자는 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툭툭 건드려 봅니다. 당신의 폐는 이 생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무생물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물건이 떨어지면 당신이 즉각 반응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할 때 이 지식을 얄밉게 써먹는 거죠. 또는 자신이 편하게 눕고 관찰할 수 있도록 영역을 정리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물건의 가치를 모를 뿐 악의는 없으니 너무 혼내지 마세요. 네 번째, 닫힌 문 앞에서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댈까요? 고양이에게 닫힌 문은 집 전체를 자기 영역으로 여기는 양이의 자존심을 긁는 개인적인 모욕입니다. 꼭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과 통제권이 필요한 거예요. 닫힌 문 너머에 놓친 자원이나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문을 열어주면 쓱 훑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쿨하게 떠나버리죠. 이건 당신을 놀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방해한 영역 순찰 업무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야생 고양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계를 확인하니까요. 닫힌 문은 고양이의 영토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평화를 원하신다면 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캣도어를 설치해주세요. 5번째, 밥을 남기고 왜 바닥을 파묻는 신용을 할까요? 이건 다른 포식자나 청소부 동물로부터 사냥감을 숨기려는 아주 오래된 고대 본능입니다. 야생에서는 사냥감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면 남은 것을 숨깁니다. 냄새를 차단해서 더 큰 포식자가 꼬이지 않게 하려는 생존 전략이죠. 아파트에는 다른 포식자가 없다는 걸 고양이는 모릅니다. 본능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보이지 않는 흙으로 밥을 덮으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사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배설물처럼 숨겨버리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밥이 오래 방치되면 썩은 사냥감 취급을 하기도 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시고 20분이 지나도 안 먹으면 치워주세요. 수백만 년의 진화가 새겨진 DNA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6번째, 왜 갑자기 미친 듯이 온 집안을 우다다 뛰어다닐까요? 흔히 우다다 혹은 광란의 오븐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건 축적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하는 겁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짧고 강렬하게 사냥을 하고 몇 시간씩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냥을 하지 않는 집고양이는 에너지가 배출구 없이 임계점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하면 악마의 씨인 것처럼 날뛰는 거죠. 동공이 확장되고 털이 곤두서며 꼬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병이 아니에요. 우다다가 끝나면 에너지를 다 쓰고 쓰러져 꿀잠에 빠지게 됩니다. 밤마다 우다다를 한다면 낮 동안의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15분만 낚싯대로 빡세게 놀아주면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우다다를 전혀 안 하는 고양이는 아프거나 에너지가 없을 만큼 우울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다다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건강한 증거니 맘껏 즐기게 두세요. 7번째, 왜 하필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이나 노트북 위에 떡하니 앉을까요? 당신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고양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그 물건 사이에 끼어들어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질투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당당한 요구죠. 고양이는 자신이 그 어떤 책이나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뜻한 노트북은 덤이고요. 게다가 종이나 키보드에는 당신이 자주 만져서 남은 당신만의 채취가 묻어 있어 편안함을 느낍니다. 평평한 표면이라 눕기에도 아주 딱 좋죠? 고양이에게 당신의 업무는 그저 죽은 물건을 쳐다보는 무의미한 짓일 뿐입니다. 책상 옆에 작은 박스나 방석을 놔주면 타협해 줄지도 모릅니다. 8번째, 깨끗한 물그릇 놔두고 왜 꼭 싱크대나 화장실 수도꼭지 물을 마실까요? 고인 물보다 흐르는 물이 안전하다는 고대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야생에서 고인 물은 오염되기 쉽지만 흐르는 물은 계속 산소가 공급되어 신선하거든요. 물그릇의 물이 깨끗하다는 걸 양이는 알 턱이 없죠.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고양이의 청각을 자극해 신선한 수원지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밥그릇 바로 옆에 있는 물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사냥감 사료. 이 주변의 물을 오염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그릇을 밥그릇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면 물 마시는 양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수염이 닿지 않는 넓은 그릇이나 고양이용 분수대를 마련해 주세요. 신장 질환은 고양이의 가장 무서운 적이니 물 마시는 본능을 꼭 존중해줘야 합니다. 9번째, 왜 가구 모서리나 당신의 다리에 머리를 부비부비 할까요? 고양이 얼굴에는 개인적인 화학 서명인 페로몬을 분비하는 분비선이 있습니다. 부비부비를 하면서 자신의 냄새를 남기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식장 모서리도 내 거, 당신의 다리도 내 거 라는 뜻이죠. 동시에 정보 수집이기도 합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당신의 다리에 부비는 건 밖에서 묻혀온 낯선 냄새를 덮고 자신의 냄새로 복구하려는 긴급 조치입니다. 이건 고양이가 당신을 완벽하게 받아들였다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당신을 자신의 영역이자 세계의 일부로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에게 부비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아직 한 식구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고양이가 마음껏 부비며 당신을 찜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10번째, 왜 자꾸 당신의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꼬리를 바짝 세울까요? 고양이 세계에서 꼬리를 세워 엉덩이를 보여주는 건 최고의 찬사입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어미에게 인사할 때나 다 큰 고양이들이 정말 신뢰하는 친구에게만 하는 인사법이죠. 서로 냄새를 맡으며 정보를 교환하자는 초대장입니다. 인간이 엉덩이 냄새를 맡지 않는다는 걸 고양이는 모릅니다. 그저 당신에게 가장 취약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며 완벽한 신뢰를 표현하는 중이죠. 다른 생물체에게 등을 보인다는 건 네가 뒤에서 날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라는 두려움 없는 상태의 증명입니다. 쓰다듬을 때 엉덩이를 지켜든다면 계속 만져달라는 뜻입니다. 꼬리뼈 부근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만져주면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 이상하고도 민망한 찬사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고양이는 당신이 혐오감을 느끼며 고개를 돌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테니까요. 11번째, 왜 비닐봉지나 전선을 질겅질겅 씹어댈까요?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가 사냥감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슷해서 사냥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비닐에는 동물성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고양이의 예민한 코가 이를 귀신같이 알아채기도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나 지루함의 신호일 수도 있죠. 길쭉한 전선은 쥐의 꼬리나 뱀처럼 생겨서 사냥하기에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질식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비닐은 무조건 치우고 전선은 주름관으로 씌우거나 쓴맛이 나는 스프레이를 뿌려 보호해야 합니다. 대신 씹을 수 있는 캣그라스나 안전한 장난감을 제공해주세요. 가끔 식단에 미네랄이 부족할 때 이상한 물건을 씹기도 하니 영양 상태도 점검해보세요. 규칙적인 사냥놀이는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크게 줄여줍니다. 고양이가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본능적 욕구를 채우려는 것뿐이니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건 집사의 일입니다. 12번째, 왜 꼭 새벽 3시만 되면 울어대는 걸까요? 고양이는 본래 박명박모성, 즉 새벽과 해질녘에 가장 활동적인 사냥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새벽 3시는 사냥을 나가기 딱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수천 년의 길들임 속에서도 고양이의 생체 리듬은 여전히 야생에 맞춰져 있죠. 에너지가 넘쳐서 깼는데 당신이 자고 있으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나서 같이 사냥, 놀이,
가자! 라며 무리를 깨우는 행동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사료를 조금 주거나 새벽 3시에 맞춰 자동 급식기를 설정해 두면 배고파서 우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사냥놀이로 에너지를 완전히 방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벽에 울 때 절대 일어나서 반응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반응해주면 고양이는 아, 울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학습해버립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아침을 늦춰주는 것도 꿀팁이에요. 13번째. 왜 자기 몸보다 훨씬 작은 박스에 억지로 구겨 들어갈까요? 고양이에게 박스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요새입니다. 입구를 제외한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어 포식자의 기습을 막아주거든요. 큰 박스보다 작은 박스가 사주 경계를 할 방향이 적어서 훨씬 선호합니다. 사방에서 몸을 꽉 조여주는 압박감은 아기를 포대기로 감싸는 것처럼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보호소 고양이들에게 박스를 주면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체열이 보존되어 온도도 따뜻하게 유지되고 종이 특유의 냄새와 스크래치하기 좋은 질감까지 완벽하죠. 방 한가운데에 놓인 박스는 지나가는 다리를 사냥하기 위한 최고의 매복지입니다. 택배 박스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고양이에게는 그 어떤 비싼 장난감보다 가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바닥에 테이프로 네모난 선만 그려놓아도 고양이는 홀린 듯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경계선이 주는 안정감이 크다는 뜻이죠. 14번째. 왜 가끔 허공이나 벽을 빤히 쳐다볼까요? 귀신이라도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양이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자외선, 초음파, 미세한 움직임, 빗줄기 속의 먼지 진드기, 천장 구석의 거미, 심지어 벽 너머의 쥐가 내는 소리까지 모두 잡아냅니다. 고양이의 시력은 어스름한 저녁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어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청력은 무려 65 영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작이만 헤르츠죠.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소리, 방 3개 너머에서 쥐가 움직이는 소리도 듣습니다. 고양이가 구석을 쳐다본다면 거기엔 분명 무언가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전혀 볼 수 없는 자외선 스펙트럼까지 볼 수 있어서 소변 자국이나 특정 곤충들이 형광색으로 빛나는 것을 봅니다.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보다 훨씬 넓고 선명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긴장한 채 어딘가를 응시한다면 그 반응을 믿으세요. 15번째. 까칠한 혀로 왜 당신을 핥아줄까요? 고양이가 당신을 핥는 건 당신을 자신의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고 동료로서 그루밍을 해주는 겁니다. 고양이들끼리 서로 핥아주는 알로 그루밍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할 듯 당신을 보살피고 있는 거죠. 까끌까끌한 혀는 털을 빗질하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즉, 고양이 기준에서 당신을 아주 깨끗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주려는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또한 자신의 냄새를 묻히고 당신의 냄새를 수집하여 완벽한 가족의 냄새를 조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외출 후 당신 피부의 낯선 냄새를 지우는 거죠.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진정시키려 하기도 하고 피부의 짭짤한 맛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핥는다면 불안의 증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보세요. 어쨌든 이 까칠한 스킨십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고양이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원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16번째. 왜 소파 밑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당신을 덮칠까요? 많은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행동이죠. 이건 공격성이나 원한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사냥 본능이 놀이의 형태로 튀어나온 것 뿐입니다. 야생의 사냥꾼 유전자가 발동한 거죠. 고양이는 자연에서 사냥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매복합니다. 당신의 움직이는 다리가 바로 그 오래된 사냥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스위치입니다. 본능적인 수준에서 고양이는 놀이와 실제 사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면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존의 법칙이 뇌를 지배하거든요. 보통은 다치게 할 의도가 없어서 발톱을 숨기거나 살짝만 꺼냅니다. 덮친 후에는 바로 도망가 버리죠. 사냥의 완성인 잡고 놓아주기 사이클을 마친 겁니다. 만약 너무 공격적으로 문다면 사냥 에너지를 분출할 다른 방법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낚싯대 장난감으로 규칙적인 사냥 놀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매복을 즐기는 고양이는 본능이 살아있는 아주 건강한 고양이입니다. 혼내지 마시고 칭찬해 주면서 적절한 사냥감, 장난감으로 관심을 돌려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고양이의 이상한 행동 10유까지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단순한 변덕이나 장난인 줄 알았던 행동들 뒤에 수백만 년을 이어온 생존 본능과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양이는 말은 못하지만 온몸으로 당신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언어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고양이는 이 중에서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재미있는 양이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냥이의 언어, 호기심, 해결사 하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